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죠? 제가 여기 온 이래로 오늘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하기 딱 싫은 날씨야, 아주. 그죠? 자, 야유속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자, 오늘 어디를 보냐면요. 474. 474. 제 2절 보니까 이제 원가 방식 뭐 이렇게 나왔는데, 474. 저번 주에 우리 이제 그 감정평가 체계를 잠깐 봤어요. 그래서 비용성에 의한 원가 방식, 시장성에 의한 비교 방식, 수익 방식에 의한 수익 방식, 이런 거 한번 봤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그거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볼 텐데, 먼저 원가 방식 비용 접근법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어떤 건지 일단 칠판에다 한번 판사하면서 가볼까요? 자, 칠판 볼게요. 먼저 우리 저번 주에 비용성에 의해서 구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원가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가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게 바로 무슨 법이냐면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자, 무슨 법? 원가법. 이 원가법에서 구하는 가격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적산 가격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자, 무슨 가격? 적산 가격. 가액이나 가격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식 명칭은 적산 가액인데 그냥 뭐 용어가 혼용돼서 나오니까 적산 가격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 적산 가격은 자, 제조달원가에서 빼기 감가 수정을 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고로 이 감가 수정이라는 용어는 감가상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감가상각, 감가수정, 누계액 다 똑같은 말인데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건물이 지은 지 15년 지나니까 건물에 균열도 발생하고 옥상에서 물도 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건물이 멀쩡해요? 훼손됐어요? 훼손된 것을 우리가 이제 상했다 해서 상각이라고 하죠. 상각이 된 만큼 이 물건의 가격은 정해지겠어요? 감해지겠어요? 감해지죠. 감가상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가상각이나 감가수정은 다 똑같은 말이다. 시험 보는 용어로 쓰니까 그냥 감가수정이라는 용어가 나올 뿐이지 그냥 감가상각, 감가수정은 같은 용어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과거의 기출문제 이제 한번 제가 한번 써볼게 맞춰보세요. 자, 그러면 건물의 가격은 제2단가에서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를 빼서 가격을 알아본다 이건데 예전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대요. 자, 제조달원가에 감가 수정을 가하여 물건의 적산 가격을 구했다. OX 찍어봐요. 적산 가격에서 적산 가격은 제조달원가에서 감가 수정만큼 가치를 빼고 알아본다 이런 개념인데 잠깐만요. 이런 개념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번 주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 애한테 10,000원짜리 자동차를 사줬어요. 이게 새 건데 사주자마자 얘가 포장지 뜯다가 이만큼 떨어뜨려가지고 이만큼의 훼손이 발생했어. 그래서 이만큼의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요걸 보니까 한 3,000원만큼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00원에서 3,000원 빼니까 이제 요 물건의 가격은 얼마다? 7,000원이다 이거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그래서 이 지문 제조달원가의 감가 수정을 가하여 적산 가격을 구했다. OX. 맞는 소리예요. 방금 오라고 하신 분은 왜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O의 X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신 분은 왜 오인가? 물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참나. 5예요. 5인데, 지금 X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답은 맞춰놓고 엉뚱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지금 X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가 이제 시선에 꽂혀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감가가 발생한 만큼 가치를 빼야 되는 건데, 더하여라고 나왔다 이거죠? 아니에요. 이 용어는 더하여가 아니고, 반영하여. 볼래요? 잠깐만. 감가란 용어 자체가 뭐냐면요. 건물이 지은 지 15년이 지나가지고 막 페인트도 벗겨지고 창문 틈도 벌어지고 바람도 들어오고 옥상에 물도 새고 건물이 상했죠. 상한 만큼 가치가 감해지는 거죠. 그러면 감가란 용어 자체가 빼기에 더하기예요. 그렇죠. 빼기죠. 그래서
여기 이 가에는 더하기가 아니고 제조단가의 감가 영향을 고려하여 반영하여 적상가격을 구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용어 자체가 같이 하락 요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요 소리가 나와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침부터 개인한 소리 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가볼게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풀어서 해줄 테니까 대신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얘는 얘 빼기 시작. 적상 가격은 제조단가 빼기 감가수죠. 이제 가볼게요. 자, 학원 옆에 보니까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8층짜리 건물인데 8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건축 당시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라고 가정할게 10억. 자, 그런데 이 건물이 언제 건축이 됐냐면 2007년 1월 1일 날 건축이 됐다라고 하자. 그러면 2007년 1월 1일은 이 건물의 건축이 이루어진 시점이다 해서 건축 시점 또 다른 말로 신축 시점이라고 불러줘요. 건축 시점, 신축 시점. 자,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이 가격의 이름을 우리가 적상가격이라고 그래요. 무슨 가격? 적상가격. 근데 이 건물의 가격을 알아보고자 하는 날짜가 보니까 2017년 1월 1일이에요. 2017년 1월 1일. 그러면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물건의 가격을 알아본다 해서 이 날짜는 감정평가 가격을 구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시점이다 해서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자, 그러면 또 볼까요? 그럼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건물이 건축한 건 2007년인데 가격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2017년이니까 이 건물은 신축 후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 그러면 자, 이 건물은 원래 새 건물이었는데 신축 후 10년이 지났으면 감가상각이 발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물건은 건축 후 10년이 지나서 감가상각이 발생해버린 헝건물에 감가상각이 발생한 헝건물의 가격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는 거냐? 자, 기준 시점에서 지은 지 10년 전에 지은 것과 똑같은 것을 기준 시점에서 다시 똑같이 한번 만들어내 본대요. 다시 새롭게. 그래서 요걸 갖다 뭐라 불러주냐면 제2조단가라고 그래. 뭐라 한다? 제2조단가. 그러면 제2조단가는 언제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내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2조단가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10년 전에는 시멘트 한 포에 5,00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8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가 10억이 들어갈 수 있는데 10년이 지난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는 10년 전보다 시멘트 값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똑같은 건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10년 전에는 10억이었지만 10년이 지난 기준 시점에서는 15억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이따 정리하는데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 제2조단가는 건축 당시 건축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언제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요게 이제 여기서 핵심이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그럼 이제 제2조단가는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만드는 건물이니까 새 건물이 값이다, 흠 건물이 값이다. 새 건물이 값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감가상각이 발생해버린 무슨 건물? 흠 건물의 값을 구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흠 건물 가격은 원래 새 거 가격에서 흠 것이 된 만큼 가치를 감하겠다. 이런 논리가 바로 원가법에 의한 적상 가격을 구하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다시 신축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감가상각이 발생해버린 흠 건물의 가격을 알아보려면 언제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만드는 비용 제2조단가에서 흠 건물이 된 만큼 가치를 감하겠다. 이런 논리가 바로 원가법의 논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감가 종류는 저번 주에 사실 다 봤죠. 자, 감가 종류는 물리적 감가라는 것도 있었고 또 무슨 감가 있었어요? 기능적 감가 있었고 또 무슨 감가?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경제적 감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자, 저번 주에 있는데 금방 다 잊어먹고 무슨 놈의 야외 수업이야. 공부 좀 더 해놓고 공부 좀 더 해가지고 점수 어느 정도 나오는 거 봐서 그때 봐가지고 괜찮으면 야외 수업 한번 가게요. 지금은 실내 수업도 벅찰판에 무슨 놈의 야외 수업이에요. 그죠? 그죠? 예. 앞으로 야외 같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예. 자, 그럼 일단은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딱 한번 잡아봤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다 체크 좀 해볼까요? 책을 좀 보는데, 474페이지 보니까
그 의의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있어요. 1번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단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했고, 동그라미 2번 이 방식에 의한 시상가액을 적상가액 또는 뭐라고도 한다. 복선가액. 통상 복선가액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데 한 번만 잠깐 설명할 테니까 흘려 들으세요. 자, 칠판에 잠깐 볼게요. 건축 후 10년이 지난 헌 건물의 가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10년 전에 지어졌던 것과 똑같은 것을 기준 시점에서 다시 만드는 식으로 알아본다면 그걸 갖다가 이제 복성식 평가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다시 똑같이 만들어낸다 이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갖다가 적상가액 또는 똑같이 만드는 식으로 바라보겠다 해서 복성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는 거 참고입니다. 참고. 자, 일단 이 기본적인 틀에서 이제 우리 책 475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2번에 제조단가 보이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조단가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제조단가는 언제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평가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부동산을 재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총액을 말하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제조단가 특징 있죠. 특징. 1번, 3번이 시험에 나오고 2번은 뭐 크게 지금 나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1번 보니까 무슨 시점에서 비용이래요? 기준 시점에서 비용이다. 그래서 제조단가는 건축 당시 건축비가 아니라 기준 시점 현재 새롭게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 주목.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세요. 제조단가는 이 10억이 아니에요. 10억은 언제 비용이죠? 건축 당시 건축비를 말하는 거고, 10년이 지난 기준 시점에서는 10년 전보다 시멘트값, 철근값, 인건비, 포크레인 사용료 이런 거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10년 전에는 10억이면 됐지만 기준 시점에서는 그런 건축 자재 비용 등이 오르니까 똑같은 걸 만들 때도 비용이 더 커지겠죠? 얼마다? 15억이다. 따라서 자, 먼저 이제 우리 제조단가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 자, 건축 당시 건축비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냅두고 동그라미 3번. 무슨 가격을 기준한답니까? 더욱 건설 가격을 기준한다. 동그라미 기억도 체크, 니은도 체크해 놓으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자가 건설이라 하더라도 자가 건설로 보지 않고 도급 건설 가격에 준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건물이 보니까 총 만드는데 15억 들어갔더라고요. 15억.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15억이 들어갔는지 한번 따져보니까 이 15억 중에서 순수 건축과 관련된 비용은 14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만드는데 6개월 소요됐거든요. 6개월. 그러면 돈 주고 일 시키는 사람을 도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돈 받고 일해주면 수급이라고 이야기해요. 수급. 자, 건축업자 갑돌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갑돌이한테 야, 이 건물 좀 지어줄 수 있겠니? 했더니 갑돌이가 돈만 좀 해주겠대. 그래서 알았어, 해줄게. 돈 줄 테니까 해라 했더니 갑돌이 견적을 뽑아보니까 건축에 소요된 비용은 14억인데 자기도 6개월 동안 여기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적정 이윤을 1억 원을 더 달래요. 그래서 15억이다. 자, 볼래요? 근데 자가건설이라는 것은 내가 갑돌이한테 일 안 시키고 내 직접 하는 거예요. 자가건설이면 14억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항상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6개월 동안 직접 매달려가지고 직접 건축하는 자가건설이라 하더라도 이건 14억짜리 아니에요. 대충 감 오나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6개월 동안 다른 데서 일을 하면 1억 원을 벌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매달려 버리니까 다른 데서 벌어올 수 있는 1억 원이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자가건설 직접 해도 14억짜리가 아니고 돈 받고 일해주는 수급인 또는 개발업자의 적정 이윤까지 고려한 얼마짜리라고 해야 돼? 15억짜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따라서 자, 제조단가는 자가건설을 했다 하더라도 자가건설로 바라보지 않고 수급인의 개발업자의 적정 이윤이 포함된 무슨 건설 가격으로? 도급 건설 가격을 준해서 처리한다. 일단 이 두 개 잡으셔야 돼. 두 개.
동그라미 2번은 신경 쓰지 마세요. 뭐냐면요. 자, 우리 잠깐 볼게요. 만약에 적산 가격은 제주도량가에서 감가를 빼는 건데 감가가 하나도 없다면 평가되는 적산 가격과 제주도량가는 둘이 똑같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겠죠. 근데 감가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여기서 빼고 남은 게 이거니까 평가되는 가격은 제주도량가를 넘어설 수 없겠죠? 뭐 그런 소리니까 참고로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네. 다음 한 장 넘기셔가지고 이제 어디 기출 문제 하나 잠깐 좀 볼 텐데요. 계산 문제. 여기 이제 스트레이트로 이제 요게 2번 정도 나왔는데 어디 계산기 꺼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기출 문제. 자, 문제 읽어볼게요. 제곱미터당 제주도량가 얼마냐? 자, 20년 전 준공된 5층짜리 건물을 보니까 대지 면적은 500제곱미터, 연면적은 1450제곱미터다. 준공 당시 20년 전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을 보니까 직접 공사비 3억, 간접 공사비 3천에서 공사비계가 3억 3천인데 거기다가 개발업자, 즉 돈 받고 일해주는 수급인 건축업자의 적정이윤 7천만 원을 더하니까 총 들어간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 4억. 근데 그 밑에 보니까 2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 기준 시점 현재 건축비 지수가 145다. 이 말은 그때보다 건축비가 올랐겠죠. 당연히. 얼마 올랐을까요? 1.45배 올랐다. 그러면 계산기에다가 4억을 쳐봐요. 4억. 그러니까 20년 전의 비용이니까 일단 4억 쳐놓고 그것에 1.45배가 됐으니까 곱하기 1.45를 치셔야 되겠죠. 곱하기 1.45. 근데 이제 이거는 건물 전체의 비용이거든요. 근데 제곱미터당 비용을 물어봤으니까 1450이니까 나누기 1450 쳐보면 되겠죠. 1450 쳐보면 제곱미터 단가 나왔습니까? 얼마 나왔어요? 40만 원 나왔죠. 그렇죠?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서비스 문제인데 대신에 이 개념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거 뭐냐 이 주목해 보세요. 제주도량가는 건축 당시 건축비가 아니고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비용이죠.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건축비가 얼마였다면 당연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몇 배는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건축비 수가 100인데 여기처럼 145다. 그러면 1.45배가 됐고 또 요거 말고 기출문제가 1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이다. 근데 10년이 지난 기준 시점에서는 건축비 지수가 135다 이 말이 나왔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135라는 것은 1.35배 했다. 뭐 서비스 문제가 되겠죠? 뭐 그 개념 알고 있으면. 다음. 이제 양가로 3번에 제주도량가 분류도 한번 볼 거예요. 제주도량가 분류. 자, 볼게요. 자, 제조달원가를 분류를 하는데 크게 자 볼게요. 제조달원가는 복제원가, 복조원가란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대체원가 또는 대치원가 두 가지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이놈은 별로 의미 없고 이놈이 이제 그나마 딱 한 줄 주시면 돼요. 일단 복제란 것은 인조인간 로봇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복제원가라는 용어는 평가 대상 부동산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만들어내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복제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깐 볼게요. 해볼게요. 자, 뭐는 읽어봐요. 자, 뭐는 제 자신. 이거는 이 감정평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감정평가예요. 왜냐?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요거 시험에 나올 것만 딱 찍어가지고 강의를 해주면 거의 안 빠지고 거기에 나오거든. 그럼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계속 버벅거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용어가 낯설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은 용어가 나오니까 순간순간 뭔 말인지 알아듣더라도 돌아서면 기억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딱 그것뿐이야. 진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그런 부분을 빨리 우리가 극복하려면 이 용어들이 나오면 읽으라고 하면 크게 읽어주고 자꾸 읽어줘야 돼. 그래야지 용어가 좀 덜 어색하죠. 그럼 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뭐는 제조도량가를 뭐로? 복제원가로 반영하면 자, 스톱. 평가 대상 부동산이 지금 8층이죠. 근데 이 제조도량가를 자, 제조도량가를 뭐로 반영한다면? 복제원가로 반영한다면 너도 8층이면 나도 8층 똑같이 8층이래. 네. 너도
자, 근데 이 부동산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기능 발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대. 그러면 기능적 결함이 있습니까? 그죠? 그럼 너도 기능적 결함이 있으면 나도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기능적 결함이 있는 부동산이다. 이런 식이래. 그러니까 복지원가라는 것은 평가 대상 부동산과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걸 만드는 데 소요되는 원가래요. 그러니까 개념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똑같이 만든다 이 말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게 좀 더 그나마 중요해요. 무슨 원가가? 대치원가가. 대치원가는 평가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부동산을 만들어내는 원가를 대치원가다라고 그렇게 불러줘요. 만약에 볼게요. 이 평가 대상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이래요. 그래서 연간 임대 수익이 1억 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해요. 다시. 자, 뭐를? 읽어. 뭐를? 제도단가를 다시. 뭐를? 뭐로 반영할 경우? 대치원가로 반영할 경우 이 대치원가도 똑같은 효용, 똑같이 임대 수익이 1억만 나오면 나머지 거는 절대 문제 삼지 않는데요. 다시. 대상 부동산이 내서 임대 수익이 1억 원이 나오면 대치원가도 똑같이 1억 원의 임대 수익, 동일한 효용만 나오면 문제 삼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이제 볼게요. 요것만 똑같으면 너는 8층인데 대치원가는 8층이 아니고 6층짜리 건물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디? 8층 건축비하고 6층 건축비하고 누가 더 싸요? 6층이 싸겠지. 그러면 원래 8층짜리 건물인데 대치원가는 6층으로만 반영하겠대. 그러면 지금 2계층이 날아가 버렸어요? 2계층 가치가 날아갔죠? 그렇죠?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어. 그러면 잠깐만. 이상하다. 임대 공간이 8층짜리 건물과 임대 공간이 6층밖에 안 되는 건물인데 동일한 임대 수익이 나올 수 있나?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기능적 감가상각이 발생해서 임차인들의 불만사항이 높은 8층짜리 건물과 정상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어가지고 기능적 결함이 없는 6층짜리 건물이라면 동일한 임대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있잖아요. 자, 이 평가 대상 부동산은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한 기능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보통 건물보다 나중에 뒤쪽에서 기능적 결함이 있는 만큼 가치를 까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자, 뭐를? 제도단가를 뭐로 반영할 경우? 여기 말이죠. 기능적 감가 있어 없어? 없죠. 왜냐하면 나중에 빼야 될 기능적 감가를 여기서 미리 빼버린 거, 미리 빼버린 거.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제2조단가를 대치원가로 반영할 경우에 사전에 미리 기능적 감가에 대한 영향을 그만큼 빼버렸죠. 그러니까 또다시 또 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중 감가 문제가 생긴다. 그 정도 딱 하나만. 그래서 체크 좀 해줄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복지원가 보이죠? 기억 체크 하나만 하면 되는데요.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자, 476페이지 맨 하단부에 동그라미 1번 복지원가 있죠? 기억 체크만 하고요.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대체원가 보이십니까? 대체원가 똑같은 말 보이죠? 디귿 체크. 자, 제2조달원가를 대체원가로 추계할 경우에는 이미 기능적 감가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기능적 감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빼고 또 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 감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 하나만, 딱 이 지문 하나만. 우리 기출문제 풀어볼까요? 자,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달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제2조달원가는 신축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하 비용을 말한다. 맞죠? 에이, 10억이 아니고 15억이라니까? 10억이 아니고 15억이라고.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지금 제가 10억이 아니고 15억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자, 이거 건축 당시 건축비 10억이 아니고 언제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만드는 비용. 시멘트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올랐을 거. 신축 비용 하면 안 돼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자가건설의 경우라도 제2조건은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고려한 도급 건설한 경우에 준해서 처리한다. 어때요? 맞죠? 예, 3번. 대체원가 또는 대치원가를 이용하여 제2조달원가를 산정할 경우에 물리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능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다. 자, 바뀌었어. 다른 감가는 반영을 해야 되지만 대체원가에는 나중에 빼야 될 기능적 감가를 미리 빼버렸죠.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를 또다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바뀌었어요? 네. 4번. 제2조달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번처럼 자가건설이 있다 하더라도 도급건설이 준해서 처리하라고 그랬죠. 틀렸고요. 5번. 복제용가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맞습니까? 이게 누구죠? 이건 대체용가 또는 대치용가고, 복제용가는 대상 부동산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거 딱 제가 보면 이 파트는 딱 그 문제가 나와도 이 문제가 아주 그냥 전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이 문제 정도만 풀 수 있으면 여기서 나온 문제는 더 이상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기시고요. 어디 478페이지에 보면 감가 수정은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세 번째 시간인가 한번 살짝 보지 않았을까요? 봤다고 하세요. 책에 아마 별표 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양식껏 하셔요. 양식껏. 저는 했어요. 그리고 이미 책에 있는 증거가 다 있어요. 네, 그래요. 다음 481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4번에 감가 수정의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거 한번 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는 제가 이제 중간에 건너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면 바로 위에 저기 표, 감가 수정, 감가상각 표 하나 보이십니까? 위에? 그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나온 지가 한 10년이 넘어버렸어. 이런 거 지금 건드리면 안 돼, 지금. 그래서 나중에 건드려야 되니까, 딱 알려준 것만 보고 나머지는 절대 신경 쓰지 마실 거, 지금. 네. 자, 아무튼, 예, 봅시다. 양가로 4번에 감가 수정 방법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감가 수정 방법, 감가 상각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관찰감가법 나왔습니까? 요거 용어 정리만 하면 돼요, 용어 정리. 용어 정리. 감가 상태를 평가사의 관찰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관찰상태법 또는 관찰감가법이라고 이야기해요. 평가사의 관찰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 따라서 하세요. 사람이 하는 것은 주관적이다. 시작. 평가사도 사람일까요? 네. 그럼 여기서는 딱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요. 딱 하나. 어디? 그 밑에 저기 한 장 넘겨보니까 파란색 기출지문이 하나 있을걸요? 예, 볼까요? 관찰감가법은 다시 한번. 관찰감가법은 감가의 상태를 평가사의 관찰을 통해서 알아본다 이 말이거든요.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액을 산정하므로 객관적이다. OX. 아니죠. 주관적이죠. 사람이 눈으로 바라보면 사람보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굳이 뭐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위에 동그라미 3번의 단점이 기억 정도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굳이 체크 안 해도 돼. 우리 학개론에 아무튼 투자자든 개발업자든 뭐든 사람 나오면 전부 다 주관적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들어봤죠? 그렇죠? 네. 다음. 이제 저 바로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정액법 균등상각법이란 거 하나 보이시죠? 그렇죠?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은 어디? 정액법 균등상각법 밑줄 체크하고 동그라미 기억의 두 번째 줄 보니까 건물이나 구축물 등의 평가에 주로 적용. 일단 밑줄 그어봐요. 동그라미 기억의 두 번째 줄, 건물이나 구축물 등의 평가에 주로 적용. 다음.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에 정률법 보이실 거예요. 정률법. 동그라미 니은 보니까요. 정률법은 감가액이 첫 해가 크고 해가 갈수록 감가액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체감상각법이라고도 하면서 초기 감가가 크게 나타나는 동산 기계류 등의 평가에 적용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7번 볼게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수명이 40년이라고 가정하고 그냥 가정하고 건물의 재조달한가가 1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다음 수명 종료시 이 건물의 수명 종료시 이 건물의 수명 종료시 잔존 가격은 0원이다라고 가정할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 건물 1억짜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감가상각이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40년 지났을 때 잔존 가격이 0원이란 것은 새 건물 1억짜리가 계속 가치가 까이다가 40년이 돼버리면 가치가 얼마가 남는다? 0원.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40년 동안의 감가상각 총 금액은 얼마다? 1억 전부다. 이 말이죠? 다시 볼게요. 어디? 40년이 종료시 건물의 잔존 가격은 저 제2조달원가의 10%가 남아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새 건물 1억짜리가 매년 가치가 이렇게 감해지다가
40년이 지나도 가치가 빵원이 되는 게 아니고 얼마가 살아있다. 1000만 원이 살아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해 보면 40년 동안 누적된 감가상각 총 금액은 1억이 아니고 얼마다? 9천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수명 종료 시 잔존가격이 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건물 40년 동안의 감가상각 총 합계는 1억 전체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뭐 이 쓰거나 그러지 마세요. 예. 그냥 보면 돼. 이제 정액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정액법. 자, 이 건물은 1년,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40년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가정을 했잖아요. 수명 종료 시 잔존 가격이 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40년 동안의 감가 총 상각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 1억 전체가 감가상각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액법은 말 그대로 금액이 똑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오늘 이제 끝나고 한 10명이서 야, 오늘 저녁에 술 한잔 먹자 해가지고 대신에 오늘 술값은 n분의 1이야? 이렇게 나왔어. n분의 1 알죠? 술값을 오늘 술 먹으러 간 사람이 똑같이 나눠서 내자. 이게 n분의 1 아니에요? 정액법이 바로 n분의 1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새 건물 1억짜리가 있는데 40년으로 나누래. 그러면 매년 250만 원씩 똑같은 금액이 40번이 나온대요. 그래서 정액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첫 해도 250만 원, 그 다음에도 250만 원, 끝날 때도 250만 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감가 금액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정액법, 다른 말로 책에 보니까 5글자로 뭐라고 나왔어요? 균등상각법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요. 말 그대로 감가 금액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액 똑같다, 균등하다 해서 균등상각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그려보면 처음에도 250만 원, 끝에도 250만 원 계속해서 감가 금액이 똑같다 해서 정액법인데, 자, 이거는 어디에 주로 적용하냐면 건물, 구축물들의 평가에 주로 적용해요. 왜 그러냐면 건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작년에 감가상각이 많이 발생하고 올해 조금 발생하고 내년 또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정하게 노후화가 진행되지 않을까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물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장마 기간이 너무 길었다. 뭐 눈이 너무 폭설이 계속 왔다. 뭐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일정하게 노후화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정액법을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정률법이라는 게 있죠. 정률법. 정률법은 다른 말로 체감상각법이라고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해볼까? 어디? 맨 첫 해 1억에 대해서 감가상각률을 5%를 적용한다. 근데 정률법은 자 정액은 금액이 똑같은 거고 정률은 뭐가 똑같을까요? 율, 퍼센트가 똑같아요. 그래서 첫 해도 감가상각률 5%, 두 번째도 5%,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감가상각률은 5%.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감가상각률, 율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정률이라고 그래. 한번 해볼게요. 근데 첫 해는 1억에 5%니까 감가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근데 두 번째에는 금액이 더 작아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엔 새 건물 1억이었는데 1년 지남에 따라서 500만 원만큼의 감가상각이 발생해 버리니까 건물의 잔존 가치는 9,500이 되지 않겠어요? 1년 지났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곱해보면 얼마 나올까요? 그치? 자, 봐요. 감가상각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률인데, 근데 매년의 잔존 가치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초기 감가는 크고 이후 감가는 점점 작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률법인데, 자 잠깐만, 이렇게 작아지는 거 어디서 그림 본 것 같지 않아? 이거 뭐 어디서 봤은 것 같아요? 그치? 은행 뭐? 지금 일단 그치? 그 원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을 우리가 체감식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원금은 균등한데 이자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원리금 합계는 점점 체감한다. 그런 것처럼 해서 얘도 뭐라고 불러주냐면 체감상각법이라고 그래. 무슨 상각법? 체감상각법. 그러면 얘는 맨 초기에는 감가 금액이 500, 475 하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든대. 체감한대요. 어디에 주로 적용하냐면 동산이나 기계류 등의 평가에 적용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자동차라든지 뭐 이게 컴퓨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방 구식이 돼버리죠.
자꾸 새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초기 감가를 많이 반영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아무튼. 자, 그러면 어디? 정액법하고 상환기금법 중에 우리 시험에서 훨씬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그냥 찍어봐. 정. 어디 입에서 율이 나와, 이씨.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인데, 이씨. 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 이제.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잖아, 부동산 학개론. 자,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정액법과 중률법 중에 어떤 게 훨씬 더 시험이 중요하다? 왜? 그래,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지. 어디 정률이 어디 나와, 지금 여기서. 자, 우리는 부동산 학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개념 정도만 가끔 어쩌다 나오고, 나오면 계산 문제고 뭐고, 요거 중심이야. 정액법 중심.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환기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환기금법. 그냥 듣기만 하면 얘는 감가는 150만 원씩 뭐 이렇게 계속한대. 150만 원씩. 근데 잠깐만. 수명종료시 잔존가치가 0이 돼야 되면 1억 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150만 원씩 40번 하면 원금 6천밖에 안 되거든요. 1억이 안 되죠. 그렇죠? 나머지 부족한 돈은 요 돈을 은행에 집어넣으면 뭐가 발생할까요? 이자가 붙어가지고 부족한 돈은 예, 복리이자로 채워넣는다. 예, 그래서 얘는 감가 금액이 적은데 이 부분은 복리이자로 채워넣는다. 이게 바로 상환기금법인데 일절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상환기법 보이십니까? 거기다가 옆에 밑줄 회수한 자본을 자 뭐로? 복리이자로 재투자. 복리이자만 체크. 복리이자. 시험에 보면요. 이제 한 장을 잠깐 넘겨보면 기출문제 있죠? 자, 감가 수정 방법 중에 건물의 내용 연수가 만료될 때의 감가 누계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 계산의 이자 상당액을 포함해서 어쩌고저쩌고. 자, 있잖아요. 복리이자 나오면 볼 것도 없이 누구 찍으면 돼, 그냥. 상환기법 그냥 딱 찍으면 돼, 딱 찍으면 돼. 답은 딱 상환기법 2번이죠? 예, 나머지는 볼 필요 전혀 없음. 이렇게. 자,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잠깐 정리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복잡하게 많이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다시. 정액법 어디 적용한다? 건물. 정률법, 동산, 기계류. 정액법의 특징, 정액. 매일 기간 감가상각이 똑같아. 아까 5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균등상각법이라고 그랬어. 균등상각법. 정률이 뭔데요? 퍼센트가 똑같죠? 근데 아까 제가 여기서 보니까 퍼센트율은 똑같은데 매년의 잔존가격이 줄어들면서 초기 감가는 크고 이후 감가는 체감했죠? 그래서 체감상각법 이렇게 하고 상환기금법의 특징 뭐 고려? 복리이자 고려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그리고 책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제 482페이지 보니까 482페이지 보니까요. 그 정액법 바로 밑에 파란색 박스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계산 문제 바로 풀어볼 건데 요거는 시험에 나오면 요게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에 정률법 바로 밑에 파란색 박스 있죠? 책이라서 구색 맞추려고 써놓은 거예요. 지워버리세요. 그런 거 계산 문제 안 나와요. 근데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나와. 아무 문제 없어. 버려.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나올 수도 없으니까.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상환기금법 바로 밑에 파란색 박스 또 보이십니까? 이것도 책이라서 그냥 써놓은 것 뿐이지 이런 거 시험에서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상환기금법 하면 오로지 뭐? 복리이자 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482페이지 왼쪽에 482 계산 문제를 하나 풀어보려고요. 자, 계산 문제 풀어보는데 일단 차분하게 여기 있는 문제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적상 가격은 제 조달원가에서 감가 상각을 빼는 거예요. 감가 수정 상각 똑같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요 감가를 구할 때 어떻게 감가를 구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볼 텐데요. 자, 어디 문제 한번 봅시다. 예제 문제. 재조달원가는 1억 원이고 신축 후 10년이 경과하고 잔존 내용 연수가 40년이며
경제적 내용요소 만료 시 잔존가율은 제조단가율이 뭐 10% 이렇게 막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럼 이제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내볼게요. 제조단가가 뭐 여기 뭐 1억 원? 1억 원. 그냥 해볼게요. 제조단가 1억 원이다. 그리고 건축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리고 잔존 수명은 40년이다. 자, 잠깐만. 건축은 10년이 지났고 잔존 수명이 40년이래요. 이 말은 건물의 전체 총 수명은 몇 년일까요? 50년이겠죠. 그렇죠? 다음 수명 종료 시 잔존 가치는 영원이다라고 해놓고 그냥 먼저 한번 해보게 그냥 먼저 해보게 7번 주목. 그럼 일단 제조단가 먼저 나와야 돼. 제조단가 1억 나왔어요? 빼기. 자, 이제 뭘 하냐면, 자, 잠깐만요. 요거 그대로 해갖고 그냥 쓸게요. 여기다 바로. 이 감가를 구할 때, 이제 책마다 이렇게 풀이 과정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어떤 책은 뭐 매년 감가 구해놓고 다 더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 감가는 감가 대상 금액에다가 곱하기 건물 지은 지 몇 년 지났다 남은 수명 몇 년이다. 그러면 건물의 전체 수명이 나오겠죠. 전체 수명. 다음 어디? 여러분,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건물이 신축 후 몇 년이 지나서 시간이 경과해서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몇 년이 남아있으니까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거예요? 신축 후 시간이 지나서 감가상각이 발생해버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몇 년 지났느냐? 경과 연수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경과 연수를. 자, 한번 그 문제 해볼까요? 제조단가 1억 원이었죠? 빼기. 자, 감가 대상 금액은요. 자, 아까는 보니까 수명 종료 시 잔존 가치가 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억 전체가 감가 대상 맞을까요? 맞죠? 거기다 곱하기. 지은 지 아까 10년 지났고 40년 남았죠? 그럼 총 수명이 몇 년이에요? 50년. 그 중에 몇 년 지났나요? 10년 지났죠. 그렇죠? 끝. 이렇게 그냥 계산기 때려주면 돼. 우리 계산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1억 곱하기 10 나누기 50 쳐보면. 물론 좀 계산 빠르신 분들은 50분의 10은 0.2다 해서 바로 1억 곱하기 0.2 해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해보자. 1억 곱하기 10 나누기 50 쳐보니까 2천만 원 나올까요? 그렇죠. 그러면 제조단가 1억 원에다가 감가상각 2천만 원 빼니까 값은 얼마? 8천만 원 나왔죠? 자, 이제 문제 다시 내볼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 책처럼 수명 종료 시 잔존 가치는 제조단가의 10%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시 풀어보자. 다시 해보게. 자, 볼게요. 다시. 그러면 일단 제조단가 1억 원에 나와 있으니까 1억 빼기 감가 대상 금액 1억이다. 자, 스톱. 이제는 감가 대상 금액 1억 전체가 아니죠. 잔존 가치가 수명 종료 시 잔존 가치가 제조단가의 10%가 살아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1억 원의 10%는 감가상각이 안 되는 거야. 몇 %만이? 그럼 0.9만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맞죠? 그럼 여기다 고백. 다음 여기다가 나머지 똑같아. 아까 지은 지 10년 지났고 남은 기간 40년이니까 건물의 전체 수명 몇 년? 50년. 그 중에 10년 지났죠? 이제 요것만 계산 다시 해주면 돼. 한번 해봐요. 요게 1800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쵸? 그러면 1억에서 1800이니까 답은 8200이다. 요거. 자, 근데 이제 여기 시험에 나오면 요렇게 안 나와. 오리지널 시험 문제를 이제 진짜 보여줄게. 이건 이제 기본 틀이고, 진짜 시험에 나온다면, 자, 방금 문제는 제조단가 얼마라고 줬죠? 실제 시험 안 줍니다. 자, 오리지널 문제 보여드릴 테니까 해보는 거예요, 이제. 자,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건축 비용이 2억이다. 가로 열고 2015년 10월 28일 기준 시점 2017년 10월 28일까지 건축비는 매년 10% 상승했다. 여러분 잠깐만, 이거 지금 지은 지 몇 년 지났어 지금? 2년. 근데 건축비 올랐죠? 10% 오른 게 아니고 매년 올랐어요. 그럼 잠깐만, 우리
1억 원에 이자율이 10%면 1년 후는 곱하기 1.1하면 되죠? 그렇죠. 2년 후면 복리면 곱하기 1.1에 또다시 곱하기 1.1 하면 되죠? 그냥 올랐으면 그냥 10% 오른 건데 이건 매년 올랐으니까 곱하기 1.1에 곱하기 1.1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매년 올랐으니까. 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건물의 잔존 수명은 98년이고 수명 종료 시 잔존 가치는 제조단가의 10%다. 예, 요게 오리지널 문제예요. 오리지널 문제. 그러면 제일 먼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조단가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제조단가. 자, 제조단가는 얼마예요? 얼마? 2억 하면 안 돼. 자, 요 날짜가 무슨 날짜야 지금? 그치, 신축한, 건축한 날짜죠? 근데 기준 시점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2년 지났죠? 그쵸, 2년 지났죠? 그러면 제조단가 2억이다 하면 안 돼요. 2억은 2년 전이고 매년 10%씩 올랐으니까 곱하기 1.1에 한 번 더 곱하기 1.1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뭐 얼마야? 그쵸? 제조가는 2억 4,200이 되겠죠? 그쵸? 다음. 이제 감가대상금액 찾는 거야. 일단은 제조단가 쓰는 거예요. 제조단가. 2억 4,200에 자, 수명 종료 시 잔존가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프로? 그러면 10%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야. 나머지 몇 %만? 나머지 0.9만이 감가 대상이 되겠어요? 맞죠? 네. 거기다가 자, 지은 지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다가 안 나왔네? 예, 시험에 아까처럼 지은 지 몇 년 지났다라고 말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게 돼. 알아서 해야지. 이거 딱 보고. 건축한 날짜하고 기준 시점 날짜를 줬죠? 이거 딱 보고 몇 년 지났는지 파악해야 돼. 몇 년 지났어요? 2년. 남은 년은? 둘이 합친 년은 100년 돼요. 이 100년 중에 몇 년이 지났다? 2년 지났다.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계산기로 우리 이거 다시 한번 눌러보게요. 2억 4,200 곱하기 0.9 곱하기 나누기 100 뭐 이렇게. 답 나왔어요? 이렇게 해도 되죠? 여기서 이 금액을 계산해가지고 바로 그냥 요거를 빼기 2억 4천 눌러도 답이 나오죠? 마이너스는 빼고 읽으면 되니까. 예. 답 얼마 나왔어? 2억. 2억 3천 700? 아휴, 계산기 좀 던져봐요. 던져봐. 좀 편하게 좀 하려고 그러지. 안 돼. 자, 내가 할게요. (2억 3,764만 4천 원) 맞죠? 네,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그 계산 문제 중에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항상 나오면 이런 틀로만 나오거든요. 이런 틀만. 여기서 이제 핵심이 이거지. 자, 제조단가를 구하는데 덤벙대에다가 그냥 2억 쓰면 안 된다고. 2억 쓰면 안 돼요. 예. 이것만 조심하고 나머지는 요거. 수명 종료 시 잔존 가치가 있냐 없냐 이것만 딱 잡아내면 뭐가 문제겠어요. 예. 자, 그러면 문제를 만들어서 한 번 더 해볼까요? 할 수 있겠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할 수 있다니까 한번 해봐야지. 건축비 1억 원이고 잔존 수명 48년이고 자, 다시 풀어보세요. 자, 잔존 수명 48년. 예. 항상 먼저 제조단가를 먼저 쓰는 거야. 쓰고 해야 돼, 쓰고.
1억 1,664만 4천 원 이렇게 나왔나요? 자, 아까랑 똑같아요. 제주도는가 아까 보니까 2년 전에 건축비 1억 원이었으니까 매년 오르고 또 올랐으니까 곱하기 1.1 곱하기 1.1 하니까 1억 2,100만 원. 거기다가 감가 대상 금액은 수명 종료 시 잔존 가치가 10% 살아있다고 그랬으니까 전체가 아니고 0.9만이 감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전체 수명 2년 지났고 48년 남았으니까 50년. 그 중에 2년 지났잖아요. 예, 50분의 2.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요 문제는 반드시 나오면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만하죠?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딱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 두 가지만. 재조달가를 제발 덤벙대고 건축비라고 쓰지 마라.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항상 문장 끝에 수명 종료 시 잔존 가치가 재조달한가의 0%냐 10%냐 이거 있는 거. 잔존 가치가 있냐 없냐 이것만 체크하면 나머지는 무조건 그대로 풀면 되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원가법에 대한 개념 정리도 쭉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저기 485페이지를 보니까 적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적산법. 뭐 시험에는 거의 뭐 언급 자체가 안 돼 버립니다. 아예. 그래서 이것도 뭐 가만 놔두세요. 나중에 요약지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때는 한번 건드려 보게요. 네. 그러면 487페이지 펴놓고 잠깐 쉬시겠다가 이제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